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팩트체크 네 번째 시간일 겁니다. 겨드랑이로 하면은 많이 아프고 밑주름선으로 하면은 안 아프지 않느냐. 자, 이렇게 물어보시는 환자분들이 많아서 자, 그 부분은 과연 그런가? 자, 그것을 오늘 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가슴술에서의 통증은 어디를 절개해서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느냐. 자,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논지가 되겠어요. 핵심이 되겠죠. 그러니까 가슴술을 어떻게 진행하느냐에서 결정할 부분은 절개 부위, 그리고 보형물 종류, 사이즈, 그 다음에 보형물에 들어가는 플레인이 있는데 어느 깊이로 들어가느냐, 이런 것들을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 지나치게 물론 어디를 째느냐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무 지나치게 어프로치하는 방법에 의해서만 통증이 결정된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자, 그 부분을 이야기하겠습니다. 통증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해야 되니까 통증이라는 게 하는 게 어떻게 느껴지는 거냐라는 것을 대충 먼저 얘기를 해보면, 사람이 느끼는 오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조금 이제 다른 얘기고, 보통 피부를 갖다가 이렇게 뒤집어가지고 한번 보면은 통증 감소체가 있고, 냉, 그리고 온, 그리고 압력, 그리고 터치. 자, 이렇게 따로따로 이러한 감각에 대한 감각 수용체들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통증을 느끼는 그런 감수성 수용체들은 이렇게 진피 쪽에서 일단은 굉장히 많이 모여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피부가 손상이 되고 살이 이렇게 손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 통증 감수체는 같이 잘 파괴가 안 되고 상당히 오랫동안 좀 남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굉장히 사람은 통증을 갖다가 민감하게 느끼고 반응하게 된다는 거죠. 자, 일단은 피부 자체에 자극을 받았을 때 굉장히 심한 통증을 사람이 느껴요. 그러니까 사람 보면서 가장 바깥쪽에 있는 배리어가 피부인데, 피부에서 통증을 굉장히 심하게 느낀다. 그러나 피부를 일단 뚫고 들어가서 그 밑에 있는 피하지방층이 있는데, 피하지방층에서는 사실상 통증을 거의 못 느껴요. 그쪽에는 통증 수용체가 없다는 거죠. 그 밑에는 뭐가 있느냐, 근막이 있고 근육이 있어요. 더 밑에는 뼈막이 있고 뼈가 있죠. 이런 모든 조직들 중에서 더 많은 통증을 느끼는 수용체들이 모이는 데가 있고, 더 덜 느끼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몸을 갖다 이리저리 이제 많이 해집다고 그래가지고 꼭 아픈 건 아니에요. 똑같은 수술 했는데 어떤 경우에는 하나도 안 아프고 어떤 수술은 되게 아팠다. 그거는 통증 수용체가 밀집되어 있는 데를 많이 건드렸으면 아픈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뼈를 싸고 있는 뼈막, 우리 가슴 수술에서는 이 뼈막을 많이 자극할수록 좀 심하게 아파하는 경향이 있어요. 자, 어느 정도로 아프냐, 이거는 이제 신경과 같은 데서 이렇게 많이 쓰는 차트인데, 내가 통증이 지금 있는데 그 다음 날은 어떻게 됐고 또 그 다음 날은 어떻게 됐고, 이렇게 어떤 변화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통증이 얼만큼 많이 처음에 아프다가 시간이 지나가도 점점 줄어드느냐, 아니면 점점 더 심해지느냐, 아니면 통증이 일정하게 유지되느냐,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그 내과학이나 신경과학적으로는 종류가 다 나눠져 있고, 그 하나하나가 다 다른 의미의 통증이에요. 그래서 이 통증을 난 아파요 라고 이야기를 할 때 과연 어느 정도로 아픈 것이냐 라고 하는 거를 객관화시키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통증은 되게 주관적인 것이기 때문에 나 혼자 느끼는 것이지 남이 대신 느껴줄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통증을 한번 스케일화 해보자. 이 사람이 아프다고 하는 것과 이 사람이 아프다고 하는 게 비슷한 정도의 통증인지, 아니면 이 사람이 훨씬 더 아픈 건지, 그거 물론 얼굴 표정 보고 하는 거 보면 대충 알 수는 있지만은 대충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서는 그 통증을 계측한다는 거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통증의 스코어를 갖다가 나눠 놓은 건데, 그 정도로
통증이라고 하는 거는 객관적인 비교가 일단은 좀 어려운 점이 있다는 거. 이게 일단은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결국 오늘 할 말씀의 이제 기본 주제는 가슴술에서의 통증은 무엇 때문에 오느냐, 그 부분인데, 첫 번째는 아까 이제 제가 뼈막 부분을 자극을 당할 때 통증이 심하다고 했는데, 뼈막이 왜 자극을 많이 받았어요? 자, 보형물이 아주 큰 게 들어와서 걔네들이 압력을 강하게 행사한다. 그러면 아플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보형물이 사이즈가 크면 클수록 더 많은 압력을 행사할 것이다.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이런 통증 감수체들을 건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큰 사이즈의 보형물에 들어갔을 때 작은 사이즈보다는 더 통증이 많을 것이다. 자, 이 부분이 있고, 자, 똑같은 의미로 유방 외피가 얼마나 타이트하느냐, 탄력이 강하느냐. 자, 젊은 사람들이 대부분은 피부나 유방을 싸고 있는 모든 살들이 되게 타이트해요. 그럼 보형물이 들어갔을 때 이런 살들이 이걸 누르고, 누르는 이런 압력 때문에 밑바닥에 있는 뼈막이 자극돼서 통증이 심해진다. 자, 그렇게 본다면은 유방 외피가 아주 타이트한, 대부분 아주 마르고 가슴이 좀 많이 없는 사람들이 타이트할 수밖에 없죠. 젊은 사람들이나. 그러나 나이가 많거나 또는 피부가 아주 느슨하거나 가슴이 처져 있다거나 원래 가슴이 아주 좀 여유롭게 좀 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경우에, 또는 보형물 좀 사이즈를 작게 넣을 때, 이럴 때는 사실은 많은 압력을 갖다 통증 소형체한테 행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통증을 또 이제 많이 느끼지 않는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포켓의 위치가 어디 있느냐, 즉 보형물이 대부분은 근육 위냐 아래냐로 이렇게 일단 나누는데, 근육 위쪽에 보형물이 들어가면은 통증이 정말 없어요. 근육 아래쪽에 들어가면 통증이 심해요. 이게 가장 큰 차이예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뼈를 갖다가 보형물을 갖다가 계속 눌러요. 그리고 그거를 자극해요. 그럼 뼈막에 있는 통증 형체들이 활동을 하고 신호를 보내니까 아프다고 느끼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보형물 근육 위쪽에 있으면은 뼈하고는 아예 딴 동네죠. 그 위쪽에는 또 피하 지방이다. 이러면 그쪽에는 위나 아래나 통증을 느낄 수 있는 소형체가 없어요. 거기에 들어가게 되면은 수술을 하자마자 환자분들이 거의 뛰어다녀요. 그냥 난 아픈 줄 하나도 모르겠고, 자, 그런 식으로 이제 된다는 거. 사실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해요. 만약에 뭐 이중 평면을 한다. 그 경우에는 근육 밑에 쪽으로 하는 것보다는 좀 덜하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지만은,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근육 밑이냐 위냐라고 하는 부분. 환자분들은 이 부분을 거의 생각을 못 하시는데, 사실은 통증 그리고 회복 속도에 대해서 볼 때는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해요, 사실은. 자, 그리고 통증이라고 하는 거는 개인적인 감수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통증에 대한 감수성. 아까 통증 스케일을 보여드렸는데, 똑같은 바늘로 똑같은 깊이를 찔렀다. 어떤 사람은 되게 못 견뎌하고, 어떤 사람은 뭐 이게 아픈 건가 어쩐가, 또 놔줄 수 있, 이런 식으로 이제 반응할 수가 있어요. 그거는 통증에 대한 민감도가, 이 통증은 주관적인 감각이기 때문에 서로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다 마찬가지로 가슴수술이라고 하는 이런 하나의 과정도 하고 난 다음에 다 똑같이 했는데, 어떤 사람은 이유를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원인으로 일어나가지고 굉장히 아파하고, 어떤 사람은 뭐 이유도 모르겠는데 하나도 안 아프다 그러고, 둘 다 이유를 알 수 없다. 즉 개인적인 어떤 개인차라고 하는 게 굉장히 심한 거죠. 그래서 자, 이 수술하고 난 다음에 얼마나 아파요? 라고 이렇게 물어봤을 때, 여기에 써져 있는 이런 부분들을 갖다 다 얘기를 할 수가 있지만은, 자, 그런 거 이외에 의사가 예측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들도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수술을 할 때 여기저기를 갖다 많이 파손을 시키는 경우, 조직에 손상을 주는 경우, 또는 이제 뭐 출혈이나 이런 걸 많이 내는 경우, 그러므로 인해 염증 반응이 많이 일어나는 경우라면, 염증 물질들이 몰려 들어오게 되면은 많이 부어요. 많이 붓게 되면 또 그러한 압력에 의해 가지고서는 보형물과 함께 수술한 포켓 부분에
조직 들어갔다 또 압박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사이사이에 있는 통증 수용체들이 반응하니까 통증을 또 느끼게 되는 거죠. 자, 결국은 가슴술에서 통증이 많이 없으려면 될 수 있으면은 이제 보형물 사이즈를 너무 무리하게 크게 하지 말고, 그리고 유방 외피도 유방 외피가 타이트하고 젊고 이런 경우라면 더더욱 너무 큰 볼륨 피해야 돼요. 사실 안 아프게 하려면. 그리고 뭐 근육 위로 하냐 밑으로 하냐 이런 포켓의 위치도 같이 생각해야 되고, 또 수술자가 손상이 없이 최대한 얌전하게 수술을 이제 해줘야 되겠죠. 이런 부분들이 통증의 여부를 가르는 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내가 이 수술하고 난 다음에 얼마큼 아플 것이냐, 이런 부분을 갖다가 내가 이제 고민을 할 때에는 수술의 방법과 다 맞물려 가지고 생각해야 돼. 나는 근육 위쪽으로 할래. 왜? 이게 제일 안 아프다고 하니까. 자, 근육 위쪽으로 할 때의 문제점이 근데 있어요. 그죠? 보형물이 살에 너무 가깝게 오기 때문에 많이 만져줄 수 있다는 거죠. 살이 원래 살까지 얇은 사람들, 마른 사람들 같은 경우는 사실상 근육이라면 리필링이나 만져줌이 너무 심해지기 때문에 못해요. 자, 이렇게 통증이나 회복기간 이런 부분은 다른 문제들하고 서로 맞물려가지고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모든 수술의 어떤 효과나 부작용이나 이제 통증도 거기에 더불어 가지고서는 한 묶음으로 같이 고민을 해야 된다. 자, 이 점을 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이렇게 써놨는데 절개 부위는 여기 없죠. 절개 부위는 직접적으로 통증과의 관련은 없어요. 한데 자, 어디로 들어가느냐에 따라 가지고서는 수술자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이런 조직의 손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유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예컨대 겨드랑이 쪽으로 이제 수술을 했을 때 내시경을 써야 되잖아요. 내시경도 결국은 다 쇳덩어리예요. 쇳덩어리로 만들어져 있는 그런 기구들이 자꾸만 그 갈비뼈 여기저기를 툭툭 치고 지나가면 그것 때문에 통증 감수성이 건드려질 수가 있다는 걸 하는 거죠. 자, 밑줄음선으로 할 때 자꾸 안 아프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 왜 그러느냐. 자, 수라는 의사가 시야가 워낙 좋으니까 무리하게 마구 땡기고 뭐 이렇게 할 일이 별로 없어요. 임플란트를 삽입하는 과정도 되게 수술 이제 들어가게 되고. 자, 이런 부분 때문에 어프로치 하는 방법, 절개 부위에 따라 가지고서는 물론 통증의 어떤 차이가 일어날 수는 있긴 하지만 그것이 대세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어떤 포인트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나는 안 아프게 돼야 되니까 뭐 밑선을 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정말 안 아프게 하고 싶다고 하면은 포켓을 어디 위치로 하느냐 이거를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네, 우리나라 사람들은 근육 위쪽으로 수술한다는 게 있다는 것 자체도 모르고 이 포켓의 위치를 나눈다는 그 개념 자체를 갖다가 좀 많이 모르고 계세요. 사실은 가슴 수술하는 의사들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환자분한테 설명 안 드리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오늘은 가슴술의 통증에 대해서, 자, 과연 어프로치 하는 방법, 절개하는 그런 위치가 통증의 모든 것을 결정하느냐, 일부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 팩트 체크를 많이 해봤습니다. 자,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고맙습니다.